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됐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저희 첫 번째 파트 1은 피벗 테이블을 그룹으로 묶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파트 2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파트 2에 대한 부분은 계산 필드와 계산 항목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먼저 계산 필드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원본으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범위를 만들고 그 범위를 피벗 테이블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데이터 원본을 표로 만들어 놓고 그 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데이터가 계속 밑으로 이제 누적이 되는 경우 있죠. 지금과 같은 이런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날짜 기반으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러한 형식, 필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가 계속 밑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뭐 담당자별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분류에 대한 매출 분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의 어떤 관점이 있을 건데요. 이 관점들은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 관점들은 적용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변화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보는 관점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데이터의 양은 계속 밑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범위, 원본의 범위가 밑으로 쌓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또 그러한 로직을 적용하고 데이터가 또 추가가 되게 되면 반드시 또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 원본 형태를 범위로 지정하게 되면 그 범위를 다시 재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 새로 고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만드시는 방법은 데이터 내부를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표 만들기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상단의 첫 행은 글머리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의 포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표로 변경이 되고 표가 됐기 때문에 표 도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표1이라고 임의적으로 얘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저희는 표 1이라고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원본을 매출 데이터 또는 매출이라고 표 이름을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도구의 메뉴에 나와 있는 속성 메뉴에서 표 이름이 해당되는 부분에 매출이라고 하는 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숫자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보시는 것처럼 표 도구에 도구의 메뉴 항목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로 요약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저기서 바로 피벗 테이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참조되는 절대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표 이름으로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로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원본 구조에서 보시면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피벗 테이블의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콤보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원본에는 없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필드라고 하는 계산 필드를 만드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매출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원본에서 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미리 보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필드, 즉 고객이라고 하는 열 전체와 그 다음에 단가라고 하는 열 전체, 수량이라고 하는 열 전체가 표현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는 셀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열 기반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생성할 건데, 그 매출이라고 하는 그 열에는 단가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필드 삽입하시면 됩니다. 단가 곱하기 그 다음에 수량이라고 하는 수량 필드죠. 수량열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매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 즉 열을 삽입할 건데, 그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수식은 단가라고 하는 필드와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 필드에 매출이라고 하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필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문일을 행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그룹화 되는 것을 일단은 제가 그룹을 한번 해제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룹 해제를 하시면 그룹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단가와 그 다음에 수량을 여기다 같이 표시를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합계가 제일 먼저 표시가 됐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부분의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드래그 하셔서 맨 끝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자, 날짜별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부분이 각각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계산 필드를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열에 대한 부분이 잘 계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계산은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총 합계가 실제 매출 총 합계와 잘못 계산되어 있는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저희 원본에다가 한번 이거 값을 확인하기 위한, 제가 매출 합계라고 하는 매출 1로 할게요. 왜냐면 바로 전에 매출 필드를 제가 생성했기 때문에 매출 1이라고 하는 데이터 원본에다 계산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범위에 데이터가 반드시 붙여서 이웃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표는 자동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현재 줄에 있는 내용 곱하기 그 다음에 수량이라고 하는 열의 현재 줄, 골뱅이가 현재 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 1이라고 하는 원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이미 피벗 테이블로 로딩된 상태에서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피벗 테이블에는 매출 1이라고 하는 요소, 즉 필드의 피벗 테이블의 필드 요소가 현재 로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분석에 가보시면 데이터 내용에 데이터 세로 고침이 있습니다. 데이터 세로 고침을 하는 순간에 이쪽에는 매출 1이라고 하는, 즉 원본에 저희가 계산해서 나왔던 매출 1이
데이터 피벗 테이블의 필드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구성 요소로서의 필드로 선택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1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1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 날짜별로 가져오는 데는 정확히 계산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문제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총 합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늘어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옆에 있는 우리가 계산열로 만든 매출의 총 합계와 실제적으로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이 이만큼 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이 계산 필드에서 만들어진 이 계산값 있죠? 지금 보시면 계산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계산 필드의 값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요 값 있죠? 곱하기 요 값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단가라고 하는 필드와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가 계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이 된 부분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제대로 잘 계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주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일. 지금 현재 계산된 거는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주문일이라고 하는 행필터 요소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문일 각각에 대해서 단가와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다 계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필터에 해당되는 행의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주문일을 그냥 빼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단순한 전체적인 계산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필드를 통해서 계산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산은 이 값을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데이터 원본에서의 수량 곱하기 단가는 이 계산이 나타나져 있는 거죠. 요만큼의 지금 차이가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계산 필드의 계산은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부분이 단가를 다 더한 단가열을 다 더한 거에 곱하기 수량을 다 더한 거에 대한 수량열을 다 더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에 대한 부분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한 애들을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더해줘야 됩니다. 곱하기에 대한 부분이 각 줄별로 계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구조인데 먼저 단가를 다 합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의 합을 다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니까 곱하기 더하기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우리가 필드를 만들어냈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원본에서 가져온 값을 필드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값이 틀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매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쓰면 안 되냐면 또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거치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필드의 매출에서 자,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하는 계산되는 수식에 단가라고 하는 이 열과 수량이라고 하는 이 열, 즉 두 개의 필드가 수식에 들어갈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하나의 필드가 들어갈 때는 먼저 시그마 계산, 즉 기본적으로 합계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계산 같은 경우를 계산 필드로 작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가에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3%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계산의 여지가 의미가 없는 게 자, 시그마를 단가를 다 더한 금액에다가 3%를 적용하는 거와 각각의 단가에다가 3%를 다 적용한 거를 다 더한 거와 큰 차이가 없죠. 값에 대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필드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 필드는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수식이 편리한 점은 단순하게 여기에 사칙 연산의 계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if 함수문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if 함수문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단가에다가 3%를 계산을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단가를 0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수식의 특정한 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편리하죠. 정리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산 필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데이터의 로딩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계산의 부하를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 계산되는 부분에 매출이라고 하는 건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 원본에 굳이 만들어서 데이터의 용량을 넓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데이터의 그 크기 자체를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필드열이 나와서 계산에 적용이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 필드와 관계돼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어떤 항목이 있냐면 분석에 가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산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계산 항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분류를 갖다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때 계산 분류를 갖다 놓게 되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산 항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제가 분류를 갖다 놨기 때문에 분류 중에서 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제품군 이름을 제품군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제품군 A는 어떤 의미냐면 자, 가공식품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류하고 그 다음에 곡물에 대한 합산만 과자류하고 곡류에 대한 합산만 저는 제품 A라고 별도로 좀 더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이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분류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그 안에 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원하는 애들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제품군 A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이라고 하는 게 시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 공유, 가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A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 항목에서 제품 A라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 과자류, 공유만을 별도로 더한 거죠. 가공식품, 과자류, 공유니까 지금 보시는 가공식품, 그다음에 공유, 과자류 이 세 개에 대한 합산에 대한 부분만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 놓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합산이 이 금액과 똑같은 거를 밑에 보시면 합계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항목, 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이 예제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제품에 대한 상태가 매입이냐 매출이냐 현재 그 구분에 대한 매입이냐 매출이냐에 따라서 매입은 당연히 수량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거죠. 이런 형태로 매입 매출로 어떤 분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일자별로 매입에서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에 대한 부분 또는 개수를 빼게 되면 현재 재고에 대한 부분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특정한 항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 분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품을 가지고 제가 제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계산 필드 항목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제품 중에서 이러한 제품 여러 가지 제품 특정한 어떤 제품만을 가지고 제가 별도의 따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렇게 계산 필드에서 항목을 통해서 별도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피벗 테이블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데이터 원본은 반드시 뭘로 만들어라? 네, 표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라.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밑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까 보셨죠? 제가 데이터를 새로 고침만 하면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옆으로 늘어나건 밑으로 늘어나건 데이터가 다시 한 번에 재정의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원본 설정을 변경하셔서 그 원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정의를 해주셔야 되죠. 이게 표가 아닐 때에는 그렇게 재정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때 필요한 계산을 그냥 생성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가 있어서 그때마다 데이터 원본에다가 무슨 계산을 만들어 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계산 필드와 계산 항목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필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 항목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 때 저희는 이미 이제 매출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총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 1이었죠. 매출 1을 삽입하고 매출 1에 대해서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부가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과 매출에 대한 금액을 따로 표시해서 빼기를 해서 차이를 표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산 필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 1을 만들고 매출 1에서 부가세를 필드를 뺀 이런 항목을 추가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원래 부가세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부가세가 포함된 단계에서. 그러면 이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부가세가 되겠죠. 10%에 대한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 필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시면 계산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 항목은 분류나 이런 부분에서의 제 계산 항목은 지금 보시는 어떠한 항목들이 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계산 항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즉, 지금 보시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담당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고객 같으면 이 고객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값이 어떤 계산에 연계돼서 계산을 우리가 완성하려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필드 아이템, 계산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별도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서 계산 필드와 계산 항목, 아까 주의하셔야 될 두 개의 필드가 나오는, 두 개의 계산 필드가 나오는 그런 수식이 들어가는 계산 필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